지난번에 설명을 한 것처럼 53번은 그래프를 확인하고 여러분이 그래프 내용을 200자에서 300자로 설명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프 하나만 나오거나 그래프 하나와 이런 표가 같이 나오거나 그렇게 나왔었는데 요즘 60회부터는 이렇게 문제가 조금 바뀌어서 그래프가 2개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글자만 나와 있는 표가 나와서 이렇게 표 3개를 여러분이 다 설명을 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에 본 것처럼 그래프 쓰기, 우리가 쓰기를 할 때는 그래프 쓰기도 그렇고 54번 쓰기도 그렇고 항상 쓰기를 할 때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고 글을 쓰면 되는데 이 서론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느냐? 우리 서론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돼요? 문제를 이용해서 그렇죠. 조사의 대상 주제입니다. 맞아요. 자, 우리 서론에는 문제를 이용해서 여기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의 조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대상이 없으면 주제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했는지 그 조사 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문장 또는 2문장 정도로만 쓰면 돼요. 그리고 본론에는 그래프에 분석하는 내용을 써야 하는데 그래프의 내용을 모두 다 써야 해요. 근데 여기에 내가 생각한 내용이나 추측한 내용은 절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론까지의 내용을 200자 정도 쓰고 그 다음에 결론에는 그래프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쓰면 되고 전망은 요즘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알게 된 사실을 한 문장, 2문장 정도로만 쓰면 돼요. 요즘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프가 많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내용만 다 써도 200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을 더 생각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이 그래프에 있는 내용만 다 써도 200자를 충분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그래프를 분석할 때 우리가 그래프 표현을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면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제가 그래프 사진을 넣어놨는데 그래프의 종류는 다양해요. 이렇게 막대 모양의 그래프로 2가지를 비교하는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원형, 동그라미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선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그래프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표현할 때는 똑같은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글이 더 예쁘고 잘 쓴 글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60%,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60%, 35%,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똑같은 퍼센트를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60%로 나타났다. 또는 35%를 차지했다. 이 불과하다라는 표현은 퍼센트가 큰 표현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불과하다는 가장 낮은 퍼센트, 가장 적은 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생 200명 중에 70% 한국 친구 사귀기를 선택한 사람은 70%에 불과했다 라고 하면 맞는 표현일까요? 여러분? 불가? 70%에 불과했다. 아니에요. 그렇죠. 안 돼요. 70%는 가장 큰 퍼센트니까 불과했다라는 표현은 쓸 수 없고 10% 또는 5%
이 그래프에서 가장 작은 퍼센트를 설명할 때 우린 불가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에는 두 대상, 두 그래프를 비교할 수 있는 표현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두 그래프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그래프를 보면 남녀별 독서 분야 조사를 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독서를 하는 분야를 조사를 했는데 남자의 가장 큰 퍼센트는 경제. 남자는 경제 쪽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여자는 문학. 여러분 여기 글씨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작죠. 너무 작아요. 그쵸? 너무 작아요. 이 그래프의 퍼센트는 지금 중요하지 않고 이 표현이 중요하니까 표현을 자세히 봐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가장 적은 것은 우리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녀별 독서 분야를 조사한 결과 남자와 여자 동일하게는 같다라는 뜻이죠. 역사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반대되는 표현을 할 때는 이 아래 표현을 사용하면 돼요. 다 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는 경제가 6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또는 가장 높게 나타난데 반해 남자와 다르게 이렇게 다르다는 표현을 세 가지로 다양하게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선으로 된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예전에 듣기에 나온 그래프를 표현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증가하다, 늘어나다, 상승하다 이런 어휘 우리 같이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변화 지금 이 그래프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래프를 조금 해볼게요. 네. 지금 이 그래프 보이세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아동과 노인의 인구 변화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 검은색 그래프는 아동에 대한 그래프고 파란색 그래프는 노인에 대한 그래프죠. 네. 그러면 아동의 인구 수는 1990년도에 몇 퍼센트예요? 26%. 맞아요. 26%. 26%죠.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그러면 1990년도에 아동의 인구 수는 26%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한 후에 2000년도에는 아동의 인구수가 몇 퍼센트예요? 19%예요. 그렇죠. 19%예요. 그러면 19%로 2000년도에는 아동의 인구수가 19%로 어떻게 됐어요? 줄여요. 감소했어요. 그렇죠. 감소했다. 줄어들었다. 하락했다. 떨어졌다. 내려갔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2010년도에는 아동의 인구수가 몇 퍼센트예요? 16%. 16%. 그렇죠. 16%예요. 그러면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어요. 그렇죠. 지금 1990년도에서 2000년도까지도 감소를 했고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도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잘 보면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그래프가 갑자기 감소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10%.
그렇죠. 거의 10% 넘게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꾸준히, 급격히, 소폭, 대폭 중에서 우리는 어떤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계속. 계속도 괜찮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 급격히. 급격히. 그래서 급격히 감소했다 또는 대폭. 대폭은 많이, 소폭은 조금. 그러면 급격히 감소했다 또는 대폭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감소했다도 괜찮지만 여기에 있는 단어를 써서 사용을 한다면 꾸준히요? 꾸준히 감소했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 감소했다, 꾸준히 감소했다,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사용을 해도 괜찮고 이거는 지금 큰 폭으로 대폭 감소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소폭 감소했다라고 사용을 해도 괜찮은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러분?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아래 노인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1990년도에 노인의 인구수는 몇 %예요? 5%. 5%. 2000년도에는 몇 %죠? 7%. 7%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1990년도에 노인의 인구수는 5%로 나타났으며 2000년도에는 7%로 나타났다. 2010년도에는 9%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후에 어떻게? 잠깐입니다. 그렇죠. 1990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그래프 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꼭 외워놓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좋아요. 자, 우리가 이 다음에 그래프, 지금 우리 이 그래프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변화 이후에 자전거 도로 개발, 자전거 빌리는 곳 확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2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2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 2가지를 설명할 때 그리고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근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잘 쓴 글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상하진 않지만 잘 썼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쓸 때도 그리고 또한 게다가를 쓰면 더 잘 쓴 글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유를 얘기할 때 첫째, 둘째 또는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거는 54번에도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표현이니까 반드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53번을 어떻게 풀면 되는지 서론, 본론, 결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서론에는 문제를 이용해서 기간과 대상, 그리고 주제를 써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는 대상이 나와 있나요? 대상?
대상을 자전거 이용자. 인주시 자전거 이용자인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제만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사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그래프는 2007년부터 네, 2017년까지 네, 무엇에 대해 조사한 거예요? 자전거 이용자 이용자 수. 이용자 수 증가? 증가했습니다. 많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 이 표현을 사용해서 같이 쓰는 것을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무엇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다. 여기 이 명사에는 주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주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주제가 뭐예요? 자전거 이용자 수. 이용자 이게 주제일까요? 이게 주제일까요? 주제는 문제에 있어요.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 이것이 주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그래프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007년부터 2017년까지는 써도 되고 안 써도 괜찮아요. 글의 길이를 보고 여러분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래프 쓰기에 정확하게 다 똑같이 써야 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편한 표현으로 자유롭게 쓰면 돼요. 자, 그러면 본론에는 어떤 내용을 쓰면 될까요? 자, 본론에는 여러분 어떤 내용을 써야 된다고 했죠? 분석 원인. 그렇죠. 이 그래프 내용을, 본론에는 그래프 내용을 다 쓰면 돼요. 그냥 이 그래프의 내용을 다 써야 되는데, 그래프의 본론을 쓸 때는 순서를 지켜서 써야 돼요. 내가 자전거 이용자 수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용 목적을 쓰고, 이용 목적을 쓰다가 갑자기 변화 이유를 쓰고, 왔다 갔다 이렇게 쓰면 글이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내가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서 순서에 맞게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사 결과 명사은는 무엇에 몇 명으로 나타났다, 몇 명을 차지했다.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나타나다, 차지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분석 결과를 여러분이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변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 이유를 쓸 때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것이 문장을 어색하지 않게 어떻게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 표현을 여러분이 잘 외워놓고 있으면 그냥 똑같이 쓰면 돼요. 여기에 명사만 바꿔서 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명사의 원인으로는 그러면 여기에 명사에는 어떤 명사가 들어가면 될까요? 지금 이 그래프를 같이 한번 먼저 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자전거 이용자 수는 2007년에 몇 명이에요? 4만 4만 명이에요. 2012년도에는 몇 명이에요? 9만 명이에요. 2017년도에는 몇 명이에요?
21만 명이 11만 명. 그렇죠. 21만 명이에요. 그래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그러면 몇 년 동안이에요, 이게? 10년 동안 그렇죠. 10년 동안 몇 배가 증가했어요? 약 5배. 17, 약 5배? 그렇죠. 약 5배 증가한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지금 말한 내용을 먼저 쓰고, 그러면 자전거 이용자 수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증가한 이유, 변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개발되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그냥 도로에서 탔어요. 그래서 차가 다녀서 위험했어요. 아니면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탔어요. 그래서 사람과 부딪히거나 다치는 경우가 생겨서 위험했어요. 하지만 자전거만 탈 수 있는 도로가 있죠. 그런 도로가 개발되어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 지하철역 옆에 보면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곳이 많아졌어요. 이 확대라는 뜻은 점점 많아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아졌다. 그러면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게 이게 세 번째 그래프예요.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에는 무엇이 나와 있어요? 이용 목적에 운동 및 운동 산책. 및 산책. 운동 및 산책, 그리고 출퇴근. 출퇴근, 그리고 기타. 기타. 여기서 말하는 기타는 어떤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다른 것. 다른 그렇죠. 다른 목적이 있다. 정확한 이유는 아니고 그냥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운동 및 산책은 몇 배가 증가했어요? 4배요. 4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출퇴근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몇 배가 증가했어요? 4배요. 그렇죠. 14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기타는 몇 배가 증가했어요? 3배. 3배. 3배가 증가했어요. 지금 우리는 이 그래프를 다 봤어요. 우리는 지금 이 그래프를 통해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자전거 이용자 수하고 변화 이유하고 이용 목적 알 수 그렇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에 쓸 내가 이 그래프를 통해 알게 된 사실 하나만 한번 여러분이 찾아볼까요? 어떤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목적요. 이용 목적 중에서 그러면 하나만 골라볼게요. 이용 목적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무엇이에요? 운동 및 산책 많이 증가했습니다. 아니, 10년 동안 가장 많이 증가했어요. 지금 운동 및 산책은 제일 많고, 산책. 출퇴근이죠, 출퇴근. 14배가 증가했으니까, 제일 많이 증가한 것은 출퇴근 이용 목적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내용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에. 또는 자전거 이용자 수가 2007년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봐서 본론의 조사 결과 명사는 몇 년도에 몇 명으로 나타났다 라고 하면 자전거 이용자 수는 여기 명사에는 자전거 이용자 수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 수는 2007년도에 4만 명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에는 9만 명을 차지했다. 이렇게 그래프 표현을 쓰면 돼요. 그리고 원인에 자, 이러한 변화 또는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는 자전거 도로 개발과 자전거 빌리는 곳 확대에 대해서 여러분이 쓰면 되고, 그리고 이용 목적에 대해서도 쓰면 돼요. 이 표현을 사용해서 쓰면 되는데 이것만 보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 쓴 내용만 본론이에요, 본론. 이 그래프를 분석한 내용. 자, 그러면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조사 결과. 자전거 자전거 수는 2007년에 4만 명에서 2022년에 9만 명, 2017년에 2021만 명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약 5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개발되고 자전거 빌리는 곳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인다. 그렇죠. 자전거 이용 목적을 보면 10년 운동 및 및 선책은 선책은 4배, 4배, 준퇴근은 14배, 14배, 기타는 3배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죠. 이렇게 쓰면 돼요, 여러분. 어때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어려워요. 선생님, 저는 저기 토픽 잠깐만. 저는 토픽 저기 53, 저는 12점. 12점 받았어요? 쓰기? 아니, 괜찮아요. 그때는 이런 표현을 모르고 시험을 봤잖아요. 네. 이렇게 써야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고 쓰라고 하면 너무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가르쳐드린 표현을 근데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나겠어요. 그쵸?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그래프가 나와도 조사 결과 이거는 그대로 쓰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원인 이것도 그대로 쓰는 거지. 을로 나타났다. 을을 차지했다. 여기 앞에 명사만 바꾸면 되지. 하고 여러분 자신감 있게 53번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